Well, today, you've had a chance to ride a unicorn. There's better acceleration than a basic Porsche 911. 차가 좌측으로 왜 꺾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쪽 차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밟을 필요가 없거든요. 베타 버전이란 말은 정식 버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버전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입니다. 갑자기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 차들이 이제 거의 좀 없는 시간대여가지고 차가 좀 쌩쌩 달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그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제동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핸들에다 손을 올려놔요. 핸들에다 손을 올려놓으면 이제 그 무게 때문에 그 이제 뭐 15초에 한 번씩 잡으라는 경고도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주행을 해왔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처음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지나가신 곳이에요? 여러 번 지나갔었죠. 네. 여러 번 지나갔는데 혹시 이런 현상이 저번에 나타난 적이 없나요? 네, 없었어요. 네. 그 짐을 가지러 이제 신랑이 그러면서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문제를 의심합니다. 실내가 너무 멀쩡하니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주행 방향대로 오토파일럿이 풀리더라도 가야 정상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핸들을 잡고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몇 번을 계속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차가 좌측으로 왜 꺾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찾은 현장입니다.
고속도로하고 저까지 날아간 거예요? 차가? 차가. 거의 2차선까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딪힌 뒤에. 이 사고 내시는 분이 이 달려도 차량 속도는 얼마 정도로 추정되시나요? 지금 정확한 건 거리 측정이라서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100km 전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한 뒤 중앙 분리대 쪽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모서리를 때리니까 전반적으로 다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뻗어졌으면은 여기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수십 미터 아래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떨어졌으면 제 진입 방향으로 떨어졌으면 이거는 사망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았다고. 튕겨져 나가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 차량입니다. 1차 충격을 하고 다시 이제 튕겨 나가면서 좌측 뒷부분까지도 이제 2차 충격이 되면서 타이어도 버스가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흔적이 없는 상황이고 운전석 앞쪽, 운전석 뒤쪽 부분에만 좀 흔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깨져버렸는데요. 바퀴는 계속 돌아가면은 이제 사이드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회전흔이 나오는데 이런 회전흔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깨진 상태로 봤을 때는 1차 충격에서 상당한 속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슬라가 제공한 당시 사고 기록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부닥치면서 긁히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싹 하면서 타임제로 빵 터졌다. 그런데 조향 장치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향 특성을 보면 갑자기 조향이 급격하게 됐죠. 급격하게 약 0.3초 그 사이에 조향이 되고 그다음부터 또 조향이 안 됐어요. 그 순간에 조향하고 그다음에 스톱.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쭉 가거나. 무언가 외부 요인이 조향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이게 지금 보면은 길 가는 방향이 직각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가 먼저, 그다음 조금 이따 왼쪽 바퀴가 타고 나오면서 좌우로 흔들림이 어떤 데이터 변화 1초 전에 있었고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임시 분리대의 흰색 블록이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저런 흰색 무늬가 중앙분리도 쭉 있어요. 저게 어떤 차선으로 이식했는지 아닌지,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제작사에서 오픈을 해야 우리가 사고 조사가 가능한 거지. 지금 우리 추론밖에 막 할 수가 없는 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조향 장치가 꺾이는 현상,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시흥 사고와 비슷한데 연쇄 추돌로 배터리가 폭발했고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유족은 평소에도 같은 곳에서 오토파일럿 오류가 잦았다고 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핸들 꺾임 현상이 실제 도로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토파일럿 꺼지는 게 요 반대편에서 생겨요. 요 도로예요. 예, 요 반대편 도로. 여기서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제 차뿐이 아니에요. 조향 장치가 마음대로 움직이며 차선을 넘나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쪽 차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안 건드린 거고. 방금도? 네, 이건 들어가려다가 다시 빠져나온 예, 거예요? 예, 제가 다시 빠져나온 거예요, 지가. 이건 제가 안 건드렸어요. 왜 이렇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옆에 차선 없는데 자꾸 또 들어가려고 그러고.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뜨죠. 왼쪽에 차선이 없는데. 그러네. 저쪽으로 차선. 네, 차선이 없잖아요, 지금. 자동차 결함 분석 전문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이렇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신고하시라고 하세요. 이건 바로 만약에 이런 정말로 이런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 빨리 결함 조사 들어가야죠. 조향뿐 아니라 제동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전복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시속 110km,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흰색 트레일러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슬라가 흰색 물체나 정지된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논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규모 주행시험장. 고속도로와 똑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형 컨테이너 크기의 스티로폼을 쌓아 오토파일럿이 인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손은 요번에 그냥 돌진하는 거니까 손을 핸들에서 확실히 다시 잠깐 대기해주세요.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 네네. 네, 40km 시나리오 준비하겠습니다. 네, 출발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줄인 뒤 스티로폼 앞에 멈춰 섭니다.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지금 이게 동작한 거지 동작한 거 같긴 하거든요. 한번 확인 더 해볼게요. 속도를 60으로 높여주세요. 네. 그러면 거리를 좀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속도를 높이자 구조물과 충돌합니다.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충돌 직전 스스로 속도를 줄였지만 제동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자동 제동이 됐나요?
네, 자동 제동 됐고요. 멈췄다가 잠시 충돌 후에 움직이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인식 잘 돼? 네? 인식 돼? 여기 물체 인식은 안 되고요. AB만 잡히는 거야. AEB는 잡혀요. 네, 문 닫아드려. 속도를 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네, 80km 거리에서 가겠습니다. 80km 거리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티로폼이 부서져 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로 달렸지만 앞에 있는 물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당시 내부 영상. 운전자의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무언가를 인식한 듯 속도를 줄였지만 화면에는 물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네, 지금 충돌한 건 맞고요. 네. AEB는 터졌는데 충돌한 상황이고요. 타이완 사고 운전자도 오토파일럿이 멈춰 설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스티로폼이라서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은박지를 설치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시점도 같습니다. 물체를 인식했는지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액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졌고 그냥 저절로 멈추는 그런 긴급 제동이 AEB나 긴급 제동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감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식을 하긴 했는데 적당한 위치에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거랑 조금 다른데요, 사실. 레이더를 저런 이제 스텔스 형태로 이제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스티로폴이 그 드라이버의 육안은 분명히 보이지만 차량에서는 인식 못하는 겁니다.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자재인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마 트레일러도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스텔스 형태로 인지를 못했느냐라기보다 정지돼 있었거든요. 정지돼 있고 이제 차량 자체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럼 상대 속도 차가 있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지된 물체가 이제 제거된 거예요. 네네. 타보세요. 이렇게. 우치. 네. 오, 이거 스포츠카 같아. 레코딩하고 잠깐만. 오, 느낌이 스포츠카야. 네, 하시면 됩니다. 도로 위 장애물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그런데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제동. 앞 차량이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네, 지금도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지금 이렇게 밟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간격이 벌어져 있고 왜 밟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왜 80km를 해놨는데 55km로 가는지. 이봐요. 왜 지금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네요? 네,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한 90km 정도에서 80km 정도, 정확한 속도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속 주행으로 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진짜 아무 예고 상황 없이 멈춰버린 거죠.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뒤에 오던 트럭이 정말 거의 뒤를 밟을 뻔했거든요.
군대 붙여야 되니까.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오토파일럿을 직접 실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제동 현상 이번에도 나타납니다. 계속 주행차로와 여기서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팬텀 브레이크 같은. 50으로 아까 잡혔어요 금방. 네, 팬텀 잡힌 거예요. 네. 금방 50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뒤에 오는 차들 방송 차니까 다행이지. 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주변에 이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50km로 떨어뜨리면서 또 50으로. 또 50이네요. 또 지금 근데 그래도 107 갑자기 다시 바뀌었어요.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속도로 간다고? 뭐야? 이 속도로 간다고? 이 속도로 간다고? 뭐야? 와, 이게 뭐야? 그 속도로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 110으로? 속도를 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사고 줄이고 날 제가 거야.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여기는 시속 60이나 네? 최대 70 미만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와, 놀래. 일반 도로하고 동일하게 갔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여기는 아까 우측으로 가는 길로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서 110에서 줄이질 않았잖아 지금. 네. 그래서 사고 나기 직전이었는데 바닥에 저 칼라 선 있는 패턴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못했나? 급격하게 휘어지는 도로인데 20m 앞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겁니다. 역시 제동 문제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한 주행. 원인 모를 제동 현상이 재현됩니다.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나며 몸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 나와요. 벌써 12시 됐네요. 네가 밟은 거 아니지? 내가 밟은 거 아니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인 거죠. 응. 네. 지금 몇 킬로까지 줄었어요? 지금 거의 순간적으로 한 70까지 확 꼽혔어요. 카메라 그냥 급제동 네.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네. 느낌이에요. 저 가만히 있었잖아요. 산업도로로 들어서자 현상이 반복됩니다. 지금 나왔다 40. 40, 50. 바뀌었네요. 지금 서져. 68, 65, 58, 57, 53, 속도를 줄여버리네요. 52, 51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는 보면 80km에서 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설정값이 줄었어요? 네, 지금 설정값이 50에서 지금 50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좀 이게 120km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사 차량을 인식한 것도 아니고 자, 깬다. 이래. 저 이때까지 이런 개람은 처음 봤어요. 자, 지금도 줄인다. 지금도 50. 다시 올라갔다. 다시 90 올라가네. 이건 좀 지금도 줄여. 줄었네. 네. 지금도 50으로 줄여요. 줄였어. 네, 지금 50으로 이제 50km 가고 있어. 네. 좀 차고라서 그런가? 취재진이 따라가며 찍은 영상입니다. 이것도 쓴 거 같아. 그때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온다 이번에. 그냥 서버리네.
진짜 저 속도가 지금 50 됐어 50 됐어 50 됐어. 똑같네. 쟤도 지금 40으로 있어. 밑에도 40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에라네. 절대 속도를. 야, 심한데. 40까지 주네. 역시 사고 나겠다. 십상이다, 야. 아까 처음에 12시. 지금도 준다. 지금도 준다. 지금도 준다. 또 여기 지금 교차로마다 이러네. 보세요. 이렇게 줄잖아. 지금. 교차로마다 이걸 어떻게 타란 말이야. 계속 생기는데. 뒤에 차들 다 지나가잖아. 나 이상한 놈 쳐다보는 거야 지금. 열받았잖아. 줄인다. 저만은 맞는데. 뭐야 이거? 이게 오토파일럿의 실체입니다.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 또 빠지잖아. 또 빠지네 또 한 또 하나 빠져. 결함이지 뭐 이거. 교차로마다 계속 이러면 어떻게 타고 다니까? 또 됐다. 또 생겼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어, 12분 만에 무려 9번의 제동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요게 내비게이션 상에서 차량 속도 제한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80km, 100km 뭐 계속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예전에 이 차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요 밑에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실험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여기가 바뀝니다. 얘가 뭐냐면은 크루즈 컨트롤 타겟 속도예요. 그래서 방금 차의 현상이 뭐냐? 80km짜리 국도에서 크루즈 컨트롤러 80km를 세팅했는데 교차로만 나오면 얘가 계속 50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얘가 다시 80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기능 펑션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 타겟 속도로 바꿔서 들어가는 게 규정상 맞느냐? 아무리 그 GPS 오차가 있더라도 옆에 진입로 속도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줄인다는 거는 좀. 근데 그 필터링을 너무 강화시키면 정말 알아야 되는 데이터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필터링을 조금 완화시키게 되면 장애물이 없는데도 그 잡음 시그널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자율주행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 2단계는 차선을 따라가는 운전 보조장치, 3단계는 차선을 자동 변경하는 부분 자율주행, 4, 5단계는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3단계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미 3단계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띵띵띵 했잖아요. 네. 이제 이게 노아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바깥쪽으로 가면 얘가 이제 합쳐질 겁니다. 노아로 바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오, 차선을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요. 네네. 국내 안전 기준을 넘어선 차가 어떻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걸까? 바로 한미 FTA 때문입니다. 우선 테슬라 차량 아시다시피 FTA 때문에 저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안전 기준에 해당 자동 차선 변경이 명시가 안 돼 있어도 당장 법에 접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2년 전 우리 정부는 미국 안전 기준만 따르면 수입 가능한 미국 차량을 제조사별 연간 5만 대까지 늘려줬습니다. 2007년 첫 협정보다 8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깜빡이를 킬 때 다 빨간색 불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깜빡이를 킬 때 주황색, 호박색
깔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자동차 제작사가 지금 10,000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5만 대를 우리가 이번에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방향 지시 등 색깔이 열어둔 틈을 자동 차선 변경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조향과 제동 기능이 아직 완전치 못한 오토파일럿. 하지만 FTA의 보호막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테슬라 판매량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10,000대가 넘었습니다. 올해만 7,000대인데 3월엔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파일럿이 베타 버전이라는 겁니다. 테스트와 오류 수정을 위한 시험용 제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고 차량들이 보면 소프트웨어가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과감하게 쓰는 회사라 베타 버전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 버전하고 다른 용어라면 모를까 동일한 용어라면 이거는 정식 버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버전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과신을 한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고 테슬라에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잠을 자고 Alarmingly, you can go to YouTube right now and learn about some of these tricks. You can take a water bottle, take an orange and put it right into the steering wheel, and then that tricks the system to believing that your hands are on the wheel, and then the car just drives as though it's a fully autonomous vehicle. That's not safe. Somebody's going to die. 국내 일부 운전자들은 오렌지나 물병 대신 헬퍼라는 무게추를 달고 다닙니다. 운전대에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잡아도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만 피해를 보면 뭐 그거는 아이폰과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거죠. 삼 주 전 인도된 테슬라 차량이 그대로 서비스 센터에 맡겨져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사과부터 건넵니다. 그래서 먼저 불편드린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진행할 때도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수를 거부한 차량입니다. 제가 이거 작업 안 닦는 테이프거든요. 하나씩 붙이면서. 그다음에 돌석 관련 C필러 부분. 이게 날카로운 물체로 찍힌 듯한 흠집. 벌어져 있는 거고요. 고무막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접합 부위가 크게 벌어져 있고 트렁크 내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알 겁니다. 흔들리면서 다쳐요. 잠깐만. 올라갈 때 다시 하시고 내려올 때도 흔들려요. 보세요.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거? 수련사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아마 분당하고 가보면서 생긴 부분인데 옆에 충분히 생긴다고요? 네, 그냥 진짜 다닐게요. 바퀴 연결 부위에 부식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크고 작은 문제가 20가지가 넘는 상황. 인도 당시 테슬라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고객님 차가 다른 차보다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사양은 비슷합니다. 제 차가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고객님 차가 잘못된 게 맞는데 8가지가 잘못돼서 고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도 다른 차도 다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차도 다 동일하다는 말씀은 그 정도에 준하는 형태가 매우 작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한 그 부동기의 문제가 없고 레몬 베이스라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전제 조건이면은 법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따로 뭔가 강의나 교체 이게 안 된다.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이면 환불도 안 돼.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교체도 안 돼. 테슬라는 원래 그렇다. 다른 차들도 다들 이렇다. 다들 이렇게 그냥 타신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한다고 해도 그 자기네들 법률팀과 그냥 싸움만 하시면서 힘들어지실 거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서 이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그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 텐데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미국의 정책을 따라서 미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이 하기 싫으면 마라, 할 거면 하라, 이런 너무 이기적인 고객 대응들이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예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인도받은 날 심한 소음이 들려 확인했더니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나사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찍은 영상입니다. 인수거부는 안 되죠. 네, 일단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인수거부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니 지금 차를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팔아놓고서 인수거부 안 된다는 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일단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누수권은 그렇다 칩시다. 이거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직접 전화해볼게요. 수리한 직원도 조립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볼트는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깨끗하게 빠져 있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립 과정에서 토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수정을 해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조립과 도장, 고질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도어 패널이 이 문이랑 이제 잘 체결될 수 있도록 고정 볼트를 쪼아야 되는데 그 볼트가 8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알맹이 스피커가 고정될 수 있게 4개 볼트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중 3개가 누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볼트가 없다 보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거의 벌그덕 그리고 밖에서 바람까지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유리가 깨져 있네. 그러니까 내려게. 줘봐. 영상에 나온 자동차 튜닝 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업기에 올라간 작업차들은 한 300대 정도 되고요. 아직 못 올린 차량도 있으니까 500대 이상 사실 작업을 손을 거쳐서 갔죠. 보통 한 10대 중 8대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도장, 페인팅 쪽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고 어떤 차들은 이제 휠의 기스나 이런 게 초반에 이제
주행도 안 했는데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가죽이 찢어진 경우도 있고 오염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고 이제 트렁크 열고 아래 매트를 이제 탈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트렁크 바닥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어서 이렇게 매트를 드니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혹시 오늘도 들어올 차량이 있나요? 저희 되게 많아요 오늘. 오늘 되게 많아요. 예, 오늘 예, 강남 쪽에. 아 강남 쪽에. 왜냐면 이제 튜닝 업체 대표와 함께 또 다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막 고객에게 인도된 새 차가 방음 작업을 위해 맡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벌어져 있고 이 정도로. 이게 원래 부착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딱 체결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조립 애초에 잘못된 거죠. 이런 상황인데. 또 다른 차량입니다. 마치 꽃잎이 흩뿌려진 걸로 보입니다. 이 테이프 붙여진 게 좀 어떤 표시들이에요? 지금 가까이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다 전부 도장 물량들이에요. 도장 불량이라면? 그러니까는 클리어 아래쪽에 먼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클리어를 입혔다거나 이런 도장 상태는 흔한 상태겠죠. 저 차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뭐 튄다거나 할 것도 아니고 딱 평균. 이 경우에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들이 직접 AS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자고제 의무는 이제 작업자가 8조에 2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뭐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수리해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그걸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요. 오전에 현대자동차는 저렇게 하면 미국에 수출 못해요. 당장에 그럼 그 퍼센트의 불량률로 따지면 이거는 벌써 조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조사 기관이라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율이나 사고 건수 디펜던트로 우선순위를 먹이다 보니까 결국에 제품이 만들어지면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데 대응하지 않는 국가에 계속 하품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작은 부품 하나의 문제도 달리는 자동차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에도 테슬라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비 오는 날 저녁에 가다가 이 습기가 차면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뭐 서비스 센터에서는 갓길에 차 세워가지고 그 리셋을 누르면 한 1분에 리셋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야간에 비 오는 날에 갓길에 차 세워서 그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가족의 안전이 다 달렸고 내 안전이 달려있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베타 버전을 사용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단순 제로백뿐만이 아니라 트랙션 컨트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뻔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꽤 좀 많은 QA를 하고 우리에게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쪽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몸이 건조하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냥 오픈 베타인데 체크를 하고 사용하시다가 그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으셨냐. 아, 당연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기판이 꺼졌는데 운전해서 오라고도 합니다. 계기판도 꺼지면서 차가 이제 제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차가 엑셀을 밟아도 반응이 없고 브레이크는 이제 압이 차는 것처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갓길로 세우면 위험하니까 다행히 앞에 졸음쉼터가 있었어요. 졸음쉼터에 차를 세워놓고 저 전화를 했죠. 혹시 운행이 되시진 않으시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화면이 꺼져도 운행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화면 꺼졌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무슨 속도인 줄 알고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청담 쪽으로 오시는 길이면 청담 서비스 센터까지 좀 몰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수리를 맡기며 대신 빌려준 차의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다 뜯어져 있는 겁니다. 네 짝이다. 근데 그냥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깊게 파여서 그러니까 쥐가 파먹은 것처럼.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내보내셨다는 게 전 너무 어이가 없죠, 사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타이어는. 아니, 심한데. 아니, 이거 뭐 다 찢어졌어요, 타이어가. 옆에가.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야 돼요? 일단은 고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센터가 근무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진 않아서 월요일에 이 관련된 내용 월요일날 반납이에요. 저 월요일날 반납.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손상의 책임을 고객에게 묻는 구매 계약이 불공정한지 보겠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차량을 인도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기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약관들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테슬라가 역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또 다른 뭐 일체의 손해, 뭐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손해라든지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매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관은 일방적으로 좀 사업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왜 결함 조사에 나서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결함 신고를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나요? 직권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뭐 이슈가 돼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테슬라가 아니 한국에서 테슬라. 예산 문제로 곧바로 조사에 나서긴 어렵지만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카트리에다가 모니터링 등을 좀 강화를 좀 시켰어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안전결함으로써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함이 좀 의심된다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결함 정도 분석을 통해서. 사고 때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베타 버전이며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흥 사고도 충돌 직전 운전자에 의해 오토파일럿이 해지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테슬라 코리아는
본사 정책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5월) 미국에서 트레일러 추돌 사고로 사망한 조슈아 브라운. 그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낸 최초의 사망사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테슬라를 극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돈을 주고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고 돈을 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유저. 이 상황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이런 권리를 저희 힘으로 좀 되찾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길 테니까 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차를 타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 느끼니까 이거를 좀 시정을 해서 좀 안전한 차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네. (160년간) 자동차는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My kids are going to be in the car, my friends will be in the car, you guys will be in the car. We care deeply about safety and making sure that this is the safest vehicle in the world.